자, 보자. 일단 2번. 2번이 이제 요런 류의 문제는 풀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그지? 조금 복잡하게 내긴 했는데. 보자. 이런 거 할 때, 이런 류의 문제, 내가 뭐 말하는지 알 거야? 2번 같은 문제 풀 때, 일단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항등함수야, 무조건. 왜? 항등함수는 아무것도 몰라도 다 알잖아. 그래서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1, 2, 3, 4, 5야. 이렇게 가는 함수 f, g, h가 있대. 자, 근데 문제에서 f는 상수함수래. 그 말은 뭐야? f의 함수값은 전부 다 똑같을 거야. 다음, g는 항등함수래. 그러면 f는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g는 다 알지.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안 헷갈릴 자신 있으면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헷갈릴 것 같으면 써. 자, 다음 h는 아무 말도 없네. 다음 나 조건을 보자. 나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 g, h를 다 더하면 항상 8 나온대. 야, 근데 나 gx의 함수값은 무조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이런 거지. x에다 일러볼까? f1 더하기 h1은 몇일까? 얘가 1이니까 7이겠지. 2 넣으면 얘가 2니까 6이겠지. 이런 셈 아니야? 오겠지. (4일) 거고 (3이겠지) 그치? 요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되지. 어차피 여기 오는 수들은 전부 다 끼키야 1에서 5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럴 때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자. 왜? 얘네가 값이 제일 작잖아. 어차피 얘랑 얘는 둘 다 1 아니면 2밖에 못 가죠. 그잖아. 어차피 공역이 1, 2, 3, 4,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부터 5까지 숫자 두 개를 더해서 3이 나오려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라는 거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얘 f가 상수함수니까 f를 먼저 찾자. f를 기준으로. 얘가 2라면 얘가 1이란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f의 모든 함수값은 2지. 그러면 그때 얘를 보자. 그럼 얘가 2야. 그럼 얘는 5란 소리지. 말 되잖아. 근데 순서를 바꿔볼까? 얘가 1이고 얘가 2일 수도 있잖아. 얘만 보면. 그지? 근데 얘가 1이면 얘도 얘네 싹 다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1이면 얘 6이어야 되지. 근데 6 가능해? 없잖아. 공역에. 그래서 얘가 맞구나. 그래서 요 관계에 의해서 fx는 항상 함수값이 2구나. 그리고 hx는 얘가 2니까 얘는 순서대로 5, 4, 3, 2, 1이겠지. 이렇게 돼야 말이 맞지. 이해됐을까? 요 정도의 머리를 쓰면 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지, 그치? 그래서 끝! 사고했네. 기억, H4는 3이다. 틀렸고. 니은, H는 1대1 대응이다. 맞네. 니은 맞고. 디귿,
F1, G2, H3 더하면 7이다. F1은 2고, G2는 2고, H3은 3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3은 7이지. 그래서 이것도 맞았네. 정답 4번. 오케이? 충분히 이해될 거고. 다음 3번. 요 부등식의 대소, 부등식이나 절대값, 루트 이런 애들의 대소 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까다롭게 내면 되게 까다롭거든? 문제 보자. 3번.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P. 자, 조건 P. A와 B를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를 너희만의 언어로 해석하면 돼. 이거 이대로 냅두지 말고 해석하라고. 얘들아, 두 실수를 곱했더니 0 이하래.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라고 해석하면 돼?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또는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 게 귀찮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not P로. 그럼 요거는 한 문장으로 끝나거든. A와 B의 부호가 같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니네 맘. 얘의 여집합은 얘인 거고 얘의 여집합은 얘인 거고. 뭐가 됐든. 다음 Q. 자, 얘는 이제 절대값이지. 절대값 A-B랑 이게 조금 짜증날 수는 있어. 여러모로 머리를 돌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너희가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거야. 어차피 절대값끼리의 대소 비교할 때는 뻔해. 뭐야? A와 B의 부호가 똑같을 때랑 다를 때랑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요 정도거든? 고려해볼 만한 게, 고려해볼 만한 케이스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A와 B의 부호가 같아. 같아. 그럼 누가 커? 얘가 크지. 같으면. 풀이든 마마든. A와 B의 부호 같으면 얘가 커.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얘가 커.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니? A와 B의,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A와 B의, 정리하자. 다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얘가 커. 보이지? 근데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얘가 커. 오케이? 다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A와 B 중에 하나가 0이면 돼. 둘 다 0이어도 되고 적어도 하나가 0이라면 둘은 똑같아. 이해됐어? 그럼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됐다면? 이 말이 이해되지? P랑 똑같잖아. 얘가 크려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든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돼. 됐니? 됐어? 자, 요렇게 머리를 굴려서 어차피 상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요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다를 때?
하나쯤이 0일 때.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도 되고, 만약에,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얘들아, 절대값 또는 루트가 있을 때, 우리 저번 시험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공식 써서 뭔가 할 때 맨날 주구장창했던 거 있잖아. 뭐야? 제곱이지.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지거든. 그리고 이거 양수 맞잖아. 얘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를 제곱하면 대소는 안 바뀌거든.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한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싹 사라지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너희가 알던 대로 얘가 나와. 얘는 마찬가지겠지. 부동방이 안 바뀌어.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겠지. 그러면 얘만 1로 넘겨볼까? 아무 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지만.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4도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쁘게 쓰자. A, B는 0 이하다지. 맞니? 똑같네. 이렇게 해도 돼. 이건 너희 편할 대로 해. 알겠지? 절대값끼리의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거 어려워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요런 형태 문제 증명할 때 특히나 절대부등식이랑 연관 지으면서 절대값끼리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케이스별로 둘의 부가 똑같을 때 다를 때 둘 중에 하나쯤이 0일 때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케이스별로 했을 때 문제 조건에 맞는 상황을 너희가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거야. 뭐가 됐든 답은 똑같이 나와. 이해됐지 얘들아? 이거 꼭 좀 할 줄 알면 좋겠어.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이상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 근데 이런 거는 지금부터 이제 쌓아 올려 나가자. 알겠지? 그래서 뭐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너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지금 당장 내가 너희한테 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3번 같은 거에서 P, Q, R 이런 거 해서 또는 절대부등식 줘놓고 어떤 식 줘놓고 이거 절대부등식이니? 아니니? 이거 참이니? 이거 거짓이니? 이런 문제들 있잖아. 보기들 해서. 그치? 그런 케이스들을 너희 나름대로 싹 정리를 하길 바래. 그러니까 이 시험지에서 3개가 나왔어. 또 다른 시험지에서 또 다른 무언가 몇 개가 나오겠지. 그거 쌓아놓잖아? 그럼 이거 엄청 큰 자산 될 거야. 나 진짜로. 다른 거 정리 안 해도 이것만은 꼭 정리를 해줘. 물론 다른 것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 참거짓 판별하는 거 아니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 여기처럼 대소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희가 배울 때마다 부지런히 정리 한번 다른 페이지에다가 알겠지? 이거만을 모아놓은 섹션을 하나 만들어주길 바래. 알겠지? 이번 시험 보면서 그거 무조건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다만 무조건 나올 거고 어렵게 나오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 진짜로. 알겠지? 자, 그래서 Q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해보니까 P랑 똑같은 애네. 다음 R. 또 절대값 나왔네?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한 거. 얘들아, 그럼 요것만 보자. 이거 양수지? 이거 양수지? 그럼 양수랑 양수랑 더하지? 되게 크겠네. 되게 크겠지? A와 B 자체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얘는 여튼간에 얘네 둘을 더한 값이 나올 테니까 크겠지. 양수 값으로 큰 값이 나올 거야. 다음 우변은 두 수를 빼서 절대값 붙였지.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양수겠지만 먼저 빼잖아. 그럼 얘네 값이 작아질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크대, 그냥. 그러면 이것도 먼저 처음 방법으로는 뭐야? 여러 가지 수를 케이스별로 상정하는 거야. 자, 플러스. 일대 누가 커? 얘가 크잖아. 되네. 둘 다 부.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떨까? 그래도 얘가 크네.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A와 B의 부호가 똑같으면 돼.
이해됐지,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서 해도 돼. 다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아, 이러면 똑같네. 근데 여기 등호 없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일 땐 안 돼. 등호가 없거든.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면 어떨까?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지, 이제. 이해됐어? 왜냐면 여기가 빼기니까 빼기가 얘랑 똑같아지려면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면 똑같아지거든. 근데 등호 없잖아. 안 돼. 아,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결론은 뭐야? A와 B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을까? 물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케이스별로 하는 거. 꼭 좀 습득하자. 지금 내가 이거 괜히 시간 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풀이는, 아, 이거 다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쿨하게 양면 제곱해. 양면 제곱한다는 얘기는 예제곱이랑 예제곱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제곱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사라질 거고,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사라질 거고, 얘는 안 사라지지. 물론 이거 원래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맞는데 어차피 이거 두 개 곱하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나 그게 그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한 방에 쓰자. 다음 이쪽은 아까 했었잖아. 이거는 진짜 다 없어지지. 이렇게 되지. 요 차이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절대값이 안 사라지는데 얘는 사라져. 절대값은 제곱해야 사라지거든. 이거 제곱했어? 안 했잖아. 얘는 있어. 근데 얘는 통째로 제곱했잖아. 절대값이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이 전체니까 제곱하면 애초에 이 절대값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얘는 없어져.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럼 똑같은 거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고 2 나눠주면 이쪽은 절대값 AB가 남을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AB가 남겠지? 이렇게 됐어. 얘들아,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지. A, B의 부호에 따라서. 근데 얘가 무조건 크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플러스여야 되지. 얘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절대값은 똑같잖아. 얘네 둘의 값은. A와 B를 곱한 거니까. 근데 얘가 무조건 커야 된대. 그럼 얘가 음수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음수가 되려면 A, B는 양수여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 될 테니까. 그러면 A와 B의 곱이 양수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증명해도 되고. 알겠지? 둘 중에 아무거나 너희가 잘할 수 있으면 돼. 지금 난 둘 다 보여준 거고. 케이스별로 절대값 비교하는 건 어차피 케이스별로 나누는 게 몇 개 없어. 둘의 부호가 똑같을 때, 다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이렇게 봐서 맞는 케이스를 찾던가.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양면 제곱하든가. 알겠지? 뭐가 됐든 할 줄 알면 돼. 자, 여튼간에 그래서 PQR을 이렇게 해석을 해냈다. 그러면 이제 보기만 보면 끝났지. 기억? not P랑 R이랑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이거 뭐냐면 얘면 얘다도 되고 얘면 얘다도 된다는 얘기야. 즉 뭐야? 우리가 배운 단어로 하자면 필요충 무조건이다. 그러면 더 쉽게 하자면 not P랑 R이랑 똑같다. 이렇게 봐도 되지. not P, R 똑같네. 기억 맞아. 니은 not R이면 P다. 이게 참이냐? 라고 물었어. 근데 나다라고 했잖아. 배웠으면 써먹으면 되지. 나 P는 구해놨잖아. 얘면 얘다. 어때?
맞잖아. 맞잖아. 나 P면 R이다. 똑같으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이것만 써도 맞는 얘기야. 니은 맞지? 다음 디귿.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놓은 게 뭐야? P랑 Q는 똑같지?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가 아니지.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지. 그래서 D가 틀렸어. 정답 3번. 자, 다음 4번.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얘들아? 4번을 모두가 다 맞추는 날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4번 같은 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리고도 니은 같은 거는 기억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니은이랑 디귿은 합성함수 그래프 안 그리면 못 구하거든? 일단? 그러면 이거를 너희가 일반적인 책에서 보는 풀이로 하자면 야, fx의 식이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냐? gx는 식이 두 개지. 이거 어느 천년에다 구하고 앉아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오케이? fx식 이거 4개, 직선이 4개잖아, 종류가. 이거 언제 더 구하고 언제 합성을 해? 하지 마.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어차피 지금 보기 니은이랑 디귿을 보면 G 합성 F도 해야 되고 F 합성 G도 해야 되거든? 자, 한 번 더 해보자. 언젠간 되겠지, 하다 보면. 자, fx 일단 생긴 거. 크게 그릴까? 4까지? 아니, 작게 그리자. 합성함수만 크게 그릴게. 자, fx 생긴 게 0,0과 1,4와 2,1과 3,4와 4,0을 지나는 직선들. 얘가 fx. 다음 gx는 0,4와 2,0과 4,3을 지나는 직선. 자, 니은과 디귿을 보면 알겠지만 G 합성 F도 해야 되고 F 합성 G도 해야 되거든? 해봅시다. 합성함수는 크게 그릴게. 잘 보이게. 자, 먼저 생긴 거 그대로 가자. G 합성 F. 이거 먼저 그립자. 자, 얘들아, 이 함수의 정의역은 누구야? G야, F야? F지. 이 함수의 치역은 누구야? G지. 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이고 얘의 치역은 G의 치역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야? F의 치역이자 G의 정의역. 오케이? 됐지? 이 흐름은 알고 있잖아. 자, 잘 그리기만 하면 돼. 지금 요 말까지는 다 이해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이거 한 두어 번 했잖아. 갑시다. 자, F의 정의역은 몇 개로 쪼개질 수 있어?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4개로 쪼개야 돼. 맞니? 종류가 4가지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1까지 정의역. 오케이? 자, 0에서 1까지 정의역 잡았어. 이제 치역값이야. 얘 치역까지 가야 돼. 그럼 자, 얘 정의역이 0에서 1로 갈 때 y값 어떻게 돼? 0에서 4로 가지. 그럼 그 0에서 4로 간다는 게 얘한테 정의역이지. 그럼 0에서 x가 0에서 4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겠어? 딱 절반 나눠서 4에서 0 찍고 3으로 가면 되지. 그럼 0에서 1까지 해서 딱 절반 찍어서 4에서 0 찍고 3으로 가면 돼. 됐을까?
자, 다음 두 번째 정의형. 1에서 2로 갈 때, 자,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여기다 그릴 거야. 요 칸에다가 화면 그릴 거야. 자, 이때 1에서 2로 갈 때 y값 어떻게 돼? 4에서 1로 가지. 그럼 4에서 1로 가는 게 얘의 정의형이지. 4에서 1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3에서 0 찍고 2로 가지.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 얘의 x가 1에서 2로 갈 때 y는 4에서 0, 1로 가잖아. 그러면 그 4에서 1로 간다는 y값이 얘에겐 x잖아. 그러면 x가 4에서 1로 갈 때 y는 어떻게 돼? 3에서 0 찍고 2로 가지. 3에서 0 찍고 2로 갈 건데 지금 3에서 0 찍고 2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릴 거잖아. 근데 비율이 어떻게 돼? 4에서 0 찍는 게 2칸 쓰고 0에서 2 가는 게 1칸 쓰지. 그러니까 여기서 2대 1의 비율로 가야지. 정확하게 그리자면.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가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 좌표 뭐라고 쓰면 돼? 3에서 0 찍고 2로 갈 건 맞아. 이해됐을까? 얘가 2칸, 얘가 1칸. 3분의 2만큼, 3분의 1만큼.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거 다 되는 거야. 그래서 3에서 0 찍고 2로 간다.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정의형. 2에서 3. 자, 2에서 3으로 갈 때 y값 어떻게 돼? 이제 좀 빠르게 갈게. 2에서 3으로 갈 때 y는 1에서 4로 가지. 그럼 얘가 1에서 4로 가. 1에서 4로 갈 때 y값은 2에서 0 찍고 3으로 가지. 2에서 0 찍고 3으로 가면 돼. 2에서 0 찍고 3으로 가면 되는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비율이 1대 2지. 그러니까 여기서 2에서 3에서 1대 2로 쪼개면 되니까 여기 좌표가 뭐겠어? 3분의 7이겠죠. 그래서 2에서 0 찍고, 왜냐면 이 좌표까지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지금 여기서는 안 썼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때도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해 놓으면 좋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마지막 정의형 3에서 4. 3에서 4라고 할 때 y값 어떻게 돼? 4에서 0으로 가지? 그럼 얘가 4에서 x가 4에서 0으로 갈 때 y 어떻게 돼? 딱 절반 찍어서 3에서 0 찍고 4로 가면 되지. 3에서 딱 절반으로 3에서 0 찍고 4로 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굳이 좌표를 표현하자면 얘는 아까 절반이었으니까 2분의 1일 거고 여기도 절반이니까 2분의 7이겠지. 얘가 G합성 F. 오케이. 다음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건 알거든? 어려운 건 알겠는데 듣다 보면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익숙하게 쓱쓱 그릴 수 있게 될 거야. 그때가 빨리 오길 바라는 거고. 이거 한 방에 이해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 자, 이번엔 F합성 G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G가 정의역이지. 얘의 정의역, 얘의 치역 같았을 거야. 다행히도 얘는 두 개만 나누면 되겠다. 그치? 그럼 0에서 2까지. 자, 0에서 2까지 통째로 그릴 거야. 0에서 2까지 요 칸 안에다가 그릴 건데 y값 어떻게 돼? 4에서 0으로 가지. 그러면 얘가 4에서 0으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겠어? 딱 4등분해서 0, 4, 1, 4, 0.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되지. 어디 안에서? 요 안에서. 그러면 여기 2분의 1 잡아주고 여기 2분의 3 잡아줘서 0, 4, 1, 4, 0. 그대로 그려주면 되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마지막. 자, G의 정의역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그릴 거야. 자, 그때 y값 0에서 3으로 가지?
그럼 그 0에서 3으로 가는 게 얘한테 정의역. 0에서 3으로 갈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0에서 4 찍고 1 찍고 4로 가면 되지. 즉 요만큼까지만 그리면 되지. 그럼 얘가 0에서 4 찍고 1 찍고 4에서 마무리지. 0에서 4, 1, 4. 근데 지금 칸이 몇 칸이야? 요렇게니까 3칸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요만큼이잖아. 그럼 얘를 3칸으로 나눠야 돼. 그럼 얘가 3분의 6이고 얘가 3분의 12니까 3칸으로 쪼개니까 몇이냐? 3분의 2씩 늘어가면 되지. 3분의 8, 3분의 10. 사실 요거까지 바라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고, 요거는 못 찍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선이다. 얘들아. 지금 못 그린 사람들은. 이 좌표 왜 찍는지 이해되니 얘들아? 3칸을 찾아야 돼. 3칸. 왜냐면 여기서 0, 4, 1, 4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잖아. 2에서 4까지 에서 3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3칸으로 쪼갠 거야. 0에서 여기까지, 2에서 얘까지, 얘에서 얘까지, 얘에서 얘까지. 그러면 여기 0에서 3분의 8일 때 4 찍고 3분의 10일 때 1 찍고 4일 때 4 찍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게 F합성주의. 이 노란 좌표는 못 찍더라도 그래프의 개괄적인 내용은 너희가 찍을 수 있으면 돼. 요 그래프는 좀 그릴 수 있게 하자 얘들아. 좌표는 지금 조금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문제 끝났어. 그릴 수 있으면 끝난 문제야. 물론 니은에서 설명할 거 하나 있거든. 자 봅시다 이제. 기억 F 합성 G에 3분의 8 넣으면 4다. 요거는 오히려 그래프를 보는 게 헷갈리지. 그냥 하면 되잖아. 보고. 자 G에 3분의 8. 그러면 G에다가 3분의 8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3분의 8은 왼쪽 그래프야 오른쪽 그래프야? G에게 있어서 오른쪽 그래프지. 그러면 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GX 요 부분 3분의 8이 2보다 큰 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잖아 3분의 8이. 그럼 얘의 방정식은 구해주자. 그럼 얘는 2,0과 4,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지. 그러네. F 합성 G. 그래.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 못 찍는 사람들은 찍으면 바로 나오긴 하네. 못 찍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3분의 8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거거든? 그럼 얘한테 3분의 8 넣으면 몇이냐 이거? 1이지. 그럼 그 1을 F한테 넣으면 몇이야? 4 맞잖아. 오케이? 이제 이해돼?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다음 니은. 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니은에서 요거는 앞으로 너희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볼 건데 앞으로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다. 거기서 합성함수는 그냥 대충 생각해. 간단하게 쓸게 얘들아.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랑 얘가 같대.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요거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fx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요거는 꼭 좀 알아두면 돼. 뭔 소리냐면 자, 쉬운 예로 보여줄게. 잘 봐. 쉬운 예로. 얘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대칭인 함수 뭐 있니? 이차 함수. 꼭지점 대칭이잖아. 자, 그 이차 함수를 예로 들어볼게. 여기다 보자. 자, 어떤 이차 함수가 있었어. 꼭지점의 x좌표가 5야.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x는 5의 대칭인 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몇 개만 써볼게. f4랑 누구랑 같니? 대답. f6이랑 같지? f3이랑 누구랑 같니? f7이랑 같지? f0이랑 누구랑 같니? 10이랑 같지? 자, 여기 써있는 숫자 4와 6, 3과 7, 0과 10의 공통점은 뭘까? 예로부터 거리가 같다도 있겠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두 수의 평균은 무조건 5야. 오케이? 4와 6의 평균 5잖아. 그럼 이거를 내 맘대로 이지랄로 써내도 똑같은 말인 거야. 여기 문자가 있어놓고 뭔 상관이? 얘네 둘의 평균이 5면 되잖아. 이래서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이차함수가 있다 라고 해놓고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뭐라고 준 거야? 꼭지점에 x좌표가 5다라고 돌려 말한 거라고. 이해됐어, 얘들아? 이렇게 이거 예시 보니까 이해되잖아. 별거 없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면 니네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뜻도 없어. 그냥 복잡하게 준 거야. 그냥 이렇게 주기 싫어서 괘씸하지. 이렇게 주면 니네가 다 아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너희는 그냥 알아먹으면 돼. 이거 아무짝에 의미 없어. 뭐야? 얘네들의 평균만 하면 돼. 평균 몇이야? 5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그럼 이제 저건 진짜 별거 아니지. 그럼 저 말, 빨간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럼 돼. 또 여기도 굳이 x를 집어넣어서 그냥 복잡하게 보일 뿐이야. 뭐야? 얘네 둘의 평균 몇이야? 2잖아. 알겠지,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별의별 함수를 보면서 진짜 많이 볼 표현이야. 어떤 미지의 함수가 있는데 걔가 어떤 부함수 값이 항상 똑같대. 그 표현을 주는 건 너희에게 얘가 어떤 선의, x는 몇이라는 선의 대칭이다라는 걸 주는 거야. 그게 이렇게 이쁘게 줄 때도 있겠지만, 이따위로 더럽게 줄 수도 있어. 근데 의미는 똑같아. 그냥 이렇게 주기 싫어서 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니은이 아주 간단해지지. 니은 보자. G 합성 F에 4마 X를 넣은 거랑 G 합성 F에 X를 넣은 게 똑같대.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언제 대입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G 합성 F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치면 G 합성 F 그래프 어디 있어? 이거잖아. 얘가 X는 2의 대칭이니? 라고 물어본 거야. 맞아? 맞잖아. 요선의 대칭 아니야 지금 이 그래프? 저 똑같잖아. 그러니까 니은 맞아. 오케이? 얘들아? 요런 거 이제 새로 배우면 돼. 진짜 많이 볼 거야 이 표현. 이런 거는 꼭 습득해두자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더러운 표현을 봐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나마 좀 이해 편하게 하려고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르는 문자가 지워지게 줬잖아. 안 지워줘도 돼. 얘가 만약에 a 플러스 k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 얘네들이 똑같대. 숫자가 좀 너무 더럽다. 이렇게 줬어. 그럼 이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돼? 야, 이걸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아니야, 이걸 누가 집어넣어? 그치? 이거 해석 어떻게 돼? fx는 뭐야? x가 마이너스 a에서 대칭이다. 이렇게 알아먹으면 돼. 문자가 지워져야 된다는 보장도 없어. 안 지워지면 안 지워지도록 쓰면 돼. 얘들아, 뭐 하면 된다고? 평균. 오케이? 디귿. F 합성 G에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야? F 합성 G의 그래프랑 Y는 X랑 교점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지. 여기 있네. F 합성 G. Y는 X의 그래프는 당연히 0,0과 1,1과 2,2와 3,3과 4,4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니? 교점 몇 개? 지금 0부터 0 이상 4 이하니까 여기도 있는 거고 여기도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야. 5개 아니라.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니은, 디귿, 뭐 기억도 뭐 그랬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기억은 좀 양보해서 이 그래프 못 그려도 구할 수는 있어. 그치? 이 선의 그래프 방정식 구하면 되니까. 근데 니은과 디귿은 그래프 못 그리면 죽어도 못 푼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꼭. 내가 너무 자세하게 말을 했나? 시간이 너무 잘 가네? 잠깐만. 지금 오늘 시험 끝난 학교도 있어갖고 좀 안 온 애들도 있는데 너희는 뭐 열심히 잘 오고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주고 싶은데 간단한 거 하나만 건드려 볼까? 일단 요거 하나만 건드려 볼게. 문제 끝까지는 풀 거는 아닌데 하나만 건드려 볼게. 자,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물론 유리함수가 훨씬 빈도수는 높을 거야. 유리함수에 절대값 붙인 그래프에 성질이 있어. 14번 잠깐 보자. 자, 요런 거는 이제 하나 배워두자고. 얘들아. 잘 정리해놔. 나중에 써먹게. 되게 자주 볼 거거든. 그래서 하나만 건드리고 집에 갑시다. 자, fx가 x-1분의 a 플러스 b래.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 그래야 유리함수니까. 자, 그럼 얘의 점근선의 교점좌표는 1,b일 거고 얘가 1, 3에 그려질지 2, 4에 그려질지는 a의 부를 모르니까 몰라. 됐지? 자, 근데 지금 가를 보면 얘한테 절대값을 붙여서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찾아야 돼. 자, 근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얘가 y는 3이랑 교점이 하나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 한번 해보자. 자, 그냥 뭐 쉬운 거 안 아무거나 그려보자. y는 x 마이너스 1분의 뭐 5 플러스 2 요 따위로 여기다 치자. 잘 봐도. 자, 그럼 얘 그래프는 1,2를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를 지나니까 뭐 요 따위로 그려지겠지. 됐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일단 전제는 얘들아, 이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이제 이거 이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바꿔? 빨리 너 대답 못하면 LG 지금. 누가? 어디 밑? X축 밑에 있는 여기가 양수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뀔 거야. 그치? 그래서 풀그래프가 여기 그대로 살아있고 얘가 올라가고 얘도 그대로 있겠지. 됐니 얘들아? 그러면 애지간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다 이 땅꼴이 될 거야. 절대값 갖다 붙이면.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X축과 평행한 직선 Y는 어쩌고 꼴 걔와 이 빨간 선 안의 교점의 개수를 볼 거야. 오케이? 그때 잘 봐. 이때는 뭐 볼 것도 없지. 무조건 없겠지. X축일 때, 즉 Y는 0일 때 교점 하나지. 여기서 한 번 만나잖아. 조금 올라가서 교점 몇 개야? 두 개지. 여기도 두 개. 영원히 두 개지. 여기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맞니? 계속 두 개야. 오케이? 딱 한 번 빼고. 언제야? 점근선일 때. 요때 한 번 만나. 유일하게. 여기 X축 위일 때 빼고. n이, 지금 Y는 n이라고 했을 때, n이 자연수라면, 점근선일 때가 유일하게 교점이 하나야.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왜냐면 얘 아래랑 얘 위를 상상해봐. 교점 무조건 두 개 아니야? 무조건 두 개잖아.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됐다면, 저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말을 보면 우리의 해석은 뭐라고 하면 될까? B는 점근선의 Y좌표는 3이라는 소리야. 얘랑 교점이 하나이려면 얘가 점근선이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미안해. 하나만 더 할게. 근데 요거를 이렇게만 알려주면 내가 미친놈이거든? 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라고 상상해보자. 일단 이거 플러스 2일 때 교점 하나일 때가 이거라는 거 이해됐지, 얘들아? 마이너스 2일 때로 바꿔볼게. 그럼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온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자, 점근선의 교점좌표 1, 마이너스 2. 다음 1, 3에 그려질 거고 Y절편은 지금 절대값 없어. 0 넣으면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대충 그릴게. 그래프가 요렇게랑 요렇게 있겠지. 괜찮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럼 얘한테 절대값을 붙이면 아까 했던 대로 가면 돼. X축 아래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 그려볼게. 얘부터. 얘는 통째로 X축 아래에 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휙 올라가.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얘가 휙 올라가면 얘 올라간 애 점근선은 뭐가 될까? 2가 되겠지.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괜찮을까?
다음 요 부분은 살아있지. 여기가 올라가겠지. 근데 얘가 얘한테 정근선이잖아. 요 부분이 얘랑 정근선이지. 그럼 얘가 꺾여 올라가. 그럼 얘가 꺾여 올라가는 정근선은 얘겠지. 그래서 여기가 꺾여 올라가면서 요렇게 될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얘는 통째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원래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는데 그 점근선이 2로 올라가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빨간 그래프에서 얘들아 또 Y는 K꼴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자.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음수일 때는 못 볼 것도 없으니까 0일 때 교점 하나지. 이건 됐고 우린 자연수로 볼 거니까 유일하게 교점이 하나일 때가 또 언제야? 점근선일 때야. 이때도 교점이 하나일 때가 점근선이야. 마이너스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니까. 얘 위아래로 상상해봐 얘들아. 여기 있어. 두 개잖아. 여기 있어. 두 개잖아. 얘만 한 개야. 유일하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의 결론은 뭐야? B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요거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굳이 이 짓거리 안 하고 그냥 B는 풀마 3이겠네? 그거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까지 와야 돼.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이해한 뒤에 그래서 결론은 그냥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아. 최종적으로. 이거는 너희가 시험 보기 직전에 그냥 내가 설명도 필요 없이 야 유리함수에 절대값 붙인 애가 교점이 얘랑 하나래. 아,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 이 B가 풀마 3이구나. 바로. 그러면 누가 맞을까는 나 조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맞는 애가 답이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남은 문제는 시간 봐서 다음 시간에 필요한 것만 보도록 하고 오케이. 뭐 차 타야 되니까 얼른 가십시다. 고생들 했고